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자인 임용고시 강의를 하고 있는 정샘 교수입니다. 이름이 두 글자예요. 정샘입니다. 이름이에요. 편하게 그냥 정 교수 내지는 정 선생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술과랑 디자인과 두 과목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 과목이죠. 최근에 24년 11월 달에 그 임용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25학년도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앞으로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거기를 대비해서 합격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전략 설명회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시험 소개라든가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디자인과가 생각보다 인원이 적게 뽑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연도수로 보면 14학년도에 추시로 뽑았고 16, 그 다음 17이었다가 2년 후에 19, 그 다음에 3년 후에 22,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이제 운 좋게 16, 17처럼 내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한 1, 2년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대신에 이제, 이게 이제 교사의 티오는 국가별로 한 5년 정도, 명퇴자 명단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 건축, 또 신도시, 뭐 이런 것들, 교육과정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 요인들로 인해서 모집 인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에 24년 시험을 봤는데, 올해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결과 안 좋은 것 같다.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이제 디자인과는 망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고, 그 22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보자면 디자인 과목, 이런 전문교과, 실기교과가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험생이 결국 합격하게 된다 하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 24년에 있었던, 올해 있었던 디자인과 임용고시 기출분석, 나름의 총평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교육과정, 조형, 디자인 제도, 스케치 이렇게 쭉 과목별로 제가 이렇게 해드렸고, 아마 화면상에서도 여기는 노란색 아마 비슷한 유형의 과목입니다. 여기는 파란색 비슷한 유형의 과목이고요. 여기 이제 교육과정, 여기 22학년도, 그 다음에 여기 올해 24학년도 이렇게 됩니다. 24년 시험. 22학년도에 디자인 교육은 4문제 있었는데 올해는 디자인 교육에서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22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내년을 고려해서 그런지 이전 연도, 즉 22학년도 시험 문제에서 교육과정은 2문제만 나왔었는데 요번에 시험에서는 6문제. 자, 그러면 앞으로도 교육과정이 많이 나올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물론 평가 한 문제, 교사학습 한 문제 이렇게 나올 텐데 교육과정 이렇게 3문제씩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NCS가 요번에 나오지 않았죠. 그런 거 참고하셔서 다음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NCS에 몰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교육과정에 또 지나치게 몰두할 필요는 없대. 평가는 반드시 하시고, 교사학습 방법 반드시 하시고, 일반 교육학 있죠? 일반 교육학에서 보편적인 내용들은 미리미리 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전부 다 한 문제씩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공간 디자인과 포함되는 거. 그래서 여기 2문제로 들어가 있고, 시각 디자인, 제품, 창의적 사고법, 얘네들은 전통적이고도 보수적이면서도 늘 있는 기초 영역이잖아요. 얘네들이 늘 많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개수로 보면 하나, 둘, 둘 이렇게 여기 하나 이렇게 많이 출제되니까
이런 영역들을 좀 여러분들이 가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제품과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제품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그 가티오가 발표되기 전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최근 경향이 컴퓨터 웹 3D 렌더링 쪽에서 문제 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건 앞으로도 이렇게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를 바라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웹 3D 렌더링에 관련된 학생용 교과서를 좀 보시고 관련된 강론서를 좀 보시는 것도 미리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참고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쉬운 것은 정말 쉽고 어려운 것은 어렵게 느껴진 시험이었다. 기초 문제와 굉장히 심화된 문제가 함께 출제되었다. 디자인 과목입니다.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학년도 시험부터 디자인 공예과가 디자인과 별도, 공예과 별도로 구분됐거든요. 그러니까 22학년도에서는 디자인과의 특성을 뿌리내렸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요번 시험부터 디자인과의 특성이 뿌리내려졌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패턴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쉬운 것은 정말 쉽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가티오 나오기 전에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가티오 나오면서부터 어려운 것들도 함께 정리하는 거죠. 교육과정과 교육학적 지식이 예년보다 많이 출제됐다. 단순 교육과정의 세 문제, 평가, 그 다음 순수 교육학. 여기서 빠진 것이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번 시험에는 나올 겁니다. 그동안 출제됐던 NCS가 안 나왔고, 기존의 19, 22의 출제 경향을 무시한 의외의 출제 방향이다. 거의 교육과정 해설수에서만 출제가 됐어요. 특히 그 지문에서도 웹디자인, 3D 렌더링, 모델링, 컴퓨터 그래픽 등등인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뭐냐면 UX, UI, 적응형, 반응형 디자인의 트렌드에서부터 문제가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트렌드에서 사용자 경험 중심 디자인, 또 사용자 경험 디자인, 사용자 중심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이런 트렌드로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큰 덩어리에서 방향은 잡혔겠죠? 그러면 제가 강의를 개설할 때 구체적인 방향은 제가 한 과목씩 딱딱 잡아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오픈할 수는 없는 것이 아직 이제 1차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1차 발표도 안 됐고 따라서 25년도에 가티오는 아직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커리에서 영역별 방향을 미리 섣불리 발표하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세세한 총평과 방향 제시는 잊지 않고 꼬박꼬박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내지는 우리 디자인 카페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공부 대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출제 영역별 기초 이론은 빠짐없이 준비해야 된다. 요거는 기본서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그래서 요 기본서를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요 기본서에 있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공공 디자인, 환경 디자인, 가구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본 기초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연구하시고 정리하시는 거죠. 22 개정교육과정 해설서를 말합니다. 해설서는 꼼꼼하게 읽고 현관펜 칠하고 그 다음에 중요 용어는 리스트. 요번에 이 용어가 해설서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이런 거 많이 리스트하는 게 필요하고 최대한 여러 번 파악하는 것 중요하다. 새로운 트렌드, 즉 UX, UI를 기반으로 한 대비, 특히 강론서, 우리 도서관 또는 교보문고 이런 데를 가시면 이런 강론서, 학생 교과서 연구를 병행할 수가 있죠.
이런 거 함께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편 디자인과 예비 TO가 있죠. 디자인과 예비 TO가 뜰 때 최대한 문제풀이를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올해 가TO가 시작되고서 8월달 강의 시작했는데 그때 이론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 내지는 내후년에 가TO가 뜨면 이론 강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같은 날 같은 주에 문제풀이도 함께 시작할 겁니다. 문제풀이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문제는 최대한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다 따라오지 않고 중간중간만 듣거나 끝에만 듣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문제풀이를 9월달 동안 3주, 10월달 동안 4주 동안 문제를 풀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듣지 않은 분들은 남들이 풀어보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항상 딜레마니까 당장의 수업료가 비싸다. 사실은요, 우리 수업료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유초등학생들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 다니는 그 가격보다 더 싸요, 여기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거 조금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합격하고 교사 근무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되게 크겠죠. 그런 걸 생각하셔서 만약에 가TO가 발표가 되면, 예비 TO가 발표가 되면 발표되는 즉시 저는 이론 강의와 함께 문제풀이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빠짐없이 커리큘럼 따라오시는 것을 적극 권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수업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런데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 제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